안녕하세요. 클릭 소비자 솔루션의 윤혜리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보름 정도 겨울이 일찍 찾아왔다고 합니다. 빨리 추워진 탓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기, 그리고 체온기, 또 관절염 치료기 등 의료기기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료기 판매율만큼이나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클릭 소비자 솔루션에서는 어떠한 의료기기 피해 사례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점차 노령화로 접어들면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자신의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판매량도 점차 늘고 있다. 의료기기의 종류도 보청기부터 안마의자, 관절염 치료기까지 다양하고 잡지나 무가지, 광고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기기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만 무려 500건 이상. 환불 불가, 교환 불가, 강제 구매까지 그 피해 내용도 다양하다. 그중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피해 사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립선 치료기. 실제로 소비자 김모 씨는 전립선 치료기 구입 후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해 반품을 요구했으나 업체로부터 이미 사용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했다고. 또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안마의자에 대한 불만도 속출. 소비자 최모 씨는 안마의자의 잦은 고장으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업체 측의 횡포로 소비자 분쟁에 휘말렸다고 하는데,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거기에서 얘기한 대로 몇 주간 사용해보고 효과가 없을지는 100% 환불 조건이거든요. 그걸 살 때부터 내가 몇 번을 확인하고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구입한 건데, 그 되기 전에도 이제 그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전화를 했던 거지. 그리고 전화를 걸라고 하면은 잘 통화가 안 되고, 그게 이제 며칠 또 지나간 거지. 지나가고 나다가 보니까 기간이 지났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100% 환불을 해준다고 그랬지만은 안 된다 이게. 나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했다면은 마땅히 그 판매하는 회사나 소비자나 서로가 믿고 거래가 되고 좀 상품이 믿을 만한 그런 거라면은 그런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보신 바와 같이 의료기기 구입 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과 구입 시에 주의해야 할 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오늘 클릭 소비자 솔루션의 주제는 바로 의료기기 피해입니다. 요즘 집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참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산 의료기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기기 피해 실태는 어떤지, 또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의 김경순 과장님, 그리고 법무법인 한서의 김미영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클릭 소비자 솔루션 코너에서도 여러분의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 피해를 보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참여 기다리면서 먼저 의료기기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장비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집에서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그런 의료기기들도 다 의료기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라고 하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걸 지칭하는 걸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의료장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의료기기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우리 안마 의자나 아니면 휠체어, 보청기, 의족 등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제조입 허가를
내준 그런 제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료 장비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이고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집에서 쉽게 사용하시는 것은 의료 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즘 의료 기기들을 상당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많은 그 수요가 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2000년 이후로 많은 것을 구입하고 계십니다. 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사실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손쉽게 사용하시는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이들 구입하고 계신데 그렇다 보니까 의료기기 피해가 요즘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건강에 관한 그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과장 광고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은 뭐 효과가 없다 또는 뭐 충동 구매를 했다 하는 것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전년도 대비 550건 정도가 상담을 했고요. 올해는 지난달 말 벌써 520건을 초과해서 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피해 민원에 대해서 구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대부분 그 상담 건수 대비 한 10% 정도가 피해 구제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50건인데 이미 올해는 지난달까지 54건을 상회해서 많은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무 현장에 계시면서 어떤 피해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지요? 네.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상과 같이 효과가 없다거나 또는 충동 구매를 했는데 청약 철회를 해주지 않는다는 피해가 보통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제품의 어떤 그 광고 문제 또는 안전성 문제 또는 뭐 가격 분쟁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요. 그 규격에 미달된 그런 수준 이하의 의료기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런 판매 업체들이 적발됐다는 그런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거든요.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죠.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상반기에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214개 제품을 수거 검사를 해본 결과 당초에 제조 수입 허가 시 제출한 품질 규격에 미달하는 그런 업체를 14곳이나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씀 나누는 동안 이 상담 전화가 막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의료기기 피해 사례 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5월 29일 날 관절염 치료기를 하나 장만을 했거든요. 네. 근데 친구들이 동네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수건이랑 휴지 같은 그거를 이렇게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정말 거기서 말하는 대로 수건하고 휴지를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자니 관절염 치료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제가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평상시 계단 이렇게 오를 때나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관절이 제가 좀 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유심히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근데 자기네 제품에 자신이 있다면서 8주 동안 사용을 하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100%를 환불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집사람도 관절이 안 좋고 그래갖고 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8주 동안 사용해도 효과가 없으면 전부 다 환불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또 휴지랑 수건이랑 그냥 주는데 매정하게 나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80만 원을 주고 하나 장만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70만 원은 계좌로 주기로 하고요. 효과가 확실하다는 말씀을 믿고 이제 구입을 하셨다는 이야기신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근데 그게 구입하고 한 4주 정도 지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릎이 자꾸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 관절염 때문에 특별하게 먹는 약이 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약은 안 먹고 내가 얼마 전에 그 치료기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내가 쓰고 있다고 말을 했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치료기 때문에 그 무릎에 그 염증이 생겼다면서 그거 사용을 당장에 멈추라 그러더라고요. 아, 예. 왜 의료기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을까요? 그 모르죠, 저도. 예. 그 관절염 치료기 때문에 뭐 접촉성 피부염이 뭐 생겼다고 그러나 아하, 뭐. 예. 네, 그래서 제가 판매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8주가 아니라 내가 4주만 사용을 했는데 이게 관절염이 더 심해졌다. 내가 환불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당신네 측에 내가 준 80만 원 내가 환불을 해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 한두 푼도 아니고 그 80만 원이 그 노인네한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게. 네. 예, 그 집사람 80만 원씩이나 주고 산 것도 모르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갖고 내가 이렇게 좀 전화했어요. 예, 그 8주가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네. 보증서 같은 거는 받아두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 보증서 뭐 이런 거는 해당초 나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우리 또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효과를 과대 광고를 하면서 현혹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의 말만 믿고 구입을 했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 그 어르신들을 그 빌딩 지하 같은데 한 달 정도 임대를 해서 모아놓고 그 뭐 수건도 드리고 휴지도 드리고 그렇게 경품을 빌미로 많이 그 환심을 사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소비자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이 그 모든 그 경비는 어차피 제품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 상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쌀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이제 과장 광고에 의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서도 주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상담자분이 법적으로 환불을 받거나 피해를 좀 보상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네, 지금 관절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셨는데 오히려 관절염이 더 악화되신 이런 케이스인데요. 네. 우선 의료기기를 샀을 때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는 환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개봉을 했고 사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경우는 하기가 어렵고 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절염 치료기라고 사용을 해봤는데 관절염이 더 악화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접촉성 피부염까지 생겼다면은 명백상 기능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서 환불이나 교환 요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제품 자체 하자로 인한 그런 그 제품의 금액을 넘어서서 네. 추가적인 피해, 이 경우도 관절염 그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셨는데 그 추가적인 네. 피해가 생겼을 때는 이 기기 자체의 제조 자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준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내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고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8주간 사용한 후에 효과가 없으면 전부 환불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광고나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판매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방문 판매에 있어서 그 노약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그러한 어떤 100% 환급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들으신 거를 입증을 해주신다면 네. 설령 뭐 보증서가 없다 하더라도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당연히 접수를 해서 사실 조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피해를 본 분이나 같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입증이 증언이 된다면 있다라고 증언이 하면 있다면은 도움이 네. 될 수가 있겠군요. 예,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거짓말은 안 하시고요. 있는 예. 사실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혹시나 그런 보증서를 받아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8주간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주겠다 이런 경우에 결국은
그 의료기기를 사는 그 계약 행위에서 판매자가 조건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서로 그 계약의 조건이 있었느냐라는 그 존재에 대한 책임, 입증 책임이 발생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건 게 단순히 무조건 환불해 준다가 아니라 8주간 꾸준히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는 두 가지 조건을 성취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는 존재 입증 부분은 보증서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의 신빙성 있는 그런 지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런 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8주간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으면이라는 그 조건 성취가 쉽지가 않은 게 8주간 꾸준히 사용했느냐, 꾸준히라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며 또 효과라는 게 효과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가 소비자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에서 먹어보고 맛없으면 공짜로 해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맛이 있다 없다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염 치료기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소비자분들인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결국 이렇게 판매업자가 내거나 이런 조건들은 다 그냥 상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조건에 따라서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그 하자담보 책임이라든지 손해배상 소송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소송 절차를 또 거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떤 소비자 보호원의 어떤 조치를 취해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일단 판매한 업체가 네.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면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그 구제를 할 때는 이미 판매업체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보고 그리고 계약서, 병원 진단서, 판매 당시 환불 약속을 했다는 그런 내용의 지인들의 사실 확인서를 다 첨부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판매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형사상 사기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다만 아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8주간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환불을 한다라는 그 조건 부분이 아니라 네. 물건을 샀지만 그 물건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고 있었다. 그로 네.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듣고 계셨죠? 네. 네, 판매자 측과 어떻게 좀 더 합의를 해 보시고요. 여의치가 않으면은 하자 담보 책임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도 나는 불사하겠다. 좀 강력하게 주장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어떤 제품을 살 때 너무 그 판매업자의 말만 믿고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당부를 또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를 인터넷으로 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그 인터넷 거래의 특징이 그 저가 경쟁을 많이 유도하는 그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네. 보통 지나치게 가격이 싼 사이트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그 개별 사이트를 운영하는 영세한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어떤 환급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기 전에는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의료기 판매점을 들리셔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인터넷 이제 영세업자들의 경우에는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상당히 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계속 주장을 하신다면은 문제 해결이 참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또 대처를 하면 될까요? 소비자로서는 자기가 직접 구매 계약을 한 판매자를 상대로만 그 환불이나 교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환불이나 내지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그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것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라든지 어떤 좀 엄격한 그런 판매업자의 허가를 내주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누구나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의료기기법이라고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그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법 자체에 보면은 판매업자에 대해서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허위 내지는 과장 광고를 한 것을 금지를 하고 있고 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소비자분들이 의료기기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 실무에 이제 계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습니까? 그 의료기기의 특성상 주로 그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충동 계약하고요.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어떤 불화동을 많이 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의 품질상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 청약 철회를 거절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 소비자분들께서 의료기기 효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아무래도 관련 그 허가 기관에서 등록이 된 제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는 판매점을 방문해서 일단 체험을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그 건강에 직접 연관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의사의 권유나 뭐 먼저 사용해 보신 사용자들의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의료기기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어떤 의료기기인지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네, 김 변호사님. 예. 그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한 성능을 발휘함으로써 효능이 인정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그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기계 기능상의 하자로 인정돼서 환불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몸이 어떻게 편해진다 아니면 뭐 어떤 자기의 관절염이 나아진다 이게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하자가 있는 제품이다 아니다라는 걸 단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네. 소비자 자신이 충분히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이제 나중에 좀 교환이나 환불을 원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 문서나 자료들을 좀 받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예. 저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 광고를 녹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팜플렛으로 만약에 광고가 났다 그러면 그 팜플렛을 꼭 보관을 하셔야 그게 판매자가 내건 조건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 사이트다.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에는 항상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영세업자인 경우에는 언제 폐쇄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살 때 그 인터넷 사이트에 출력을 해서 그걸 보관하고 계시는 게 입증 자료로는 상당히 좋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의료기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제도적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겠습니까? 예, 우선은 그 사용하시는 국민들이 의료기기라는 건 어떤 치료의 목적이 아닌 그 보조기구로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허가관청에서는 조금 더 세심한 기준으로 그것을 어떤 허가를 내주셔야 될 것 같고 가장 그 노약자들의 피해가 많은 어떤 그런 신문 광고나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그 관할 그 관청에서 많은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물론 이제 모든 제품을 구입하실 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사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의료기기 구입을 할 때 특별하게 유의해야 될 점 한 분씩 짚어주시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먼저 김 변호사께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의료기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약 80% 이상이 노약자분들이십니다. 네. 그 판단을 아마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고 그냥 경품이나 아니면 허위 광고에 현혹이 돼서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그 방문 판매까지 놓고 하니까 구두상으로 어떤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냥 상술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걸 믿지 마시고 네. 그 정상적으로 그 기능이 점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구두상의 약속보다는 오히려 그 철저하게 그 주변 분들의 그 의사를 물어서 그리고 네.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과장님께서도 끝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아무래도 그 주변 그 지인이나 의사 선생님들의 권유를 받아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어떤 계약서나 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잘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뭐니 해도 그 의료기기는 그 사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정확한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거로 판단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료기기 피해 사례에 대해서 쭉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한국소비자원의 김경순 과장님 그리고 법무법인 한서의 김미영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